이번 영상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꿈을 미루어야 했던 아돌포가 67세의 건축에 대한 열정을 따라 용기를 찾은 감동적인 여정을 만나보세요. 회복력과 결단력,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이야기에 감동받으세요. 아돌포는 희망이 먼 빛처럼 보였던 소박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력 있고 몽환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치지 않는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돌포의 부모는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매일 투쟁했습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아돌포는 책에서 위안을 찾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찾았습니다. 건축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의 꿈을 밝히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관찰하고 스케치를 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으며 언젠가는 자신의 것이 될 건물을 짓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의 계획에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멘토의 상실과 가족의 책임으로 인해 아돌포는 자신의 꿈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선택을 했고 수년 동안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경력과 야망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67세의 아돌포는 자신이 뒤에 남겨둔 것을 직면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잃어버린 시간이 그를 멈추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건축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아돌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새로운 길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었습니다. 대학 첫날, 그는 공부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훨씬 젊은 동료들의 편견과 적대감에 직면했습니다. 아돌포에게 성취와 새로운 시작의 순간으로 여겨졌던 것은 곧 회복력과 용기의 증거가 되었으며 성숙하더라도 판단과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은 노인들에게 환영받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공립대학에서 수업 첫날 젊은이들이 노인을 퇴학시키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젊은이들의 편견과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큰 호응을 보내며 자신의 꿈을 쫓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67세인 아돌포는 항상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파라나 내륙 출신의 소박한 가정 출신인 그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겪었던 재정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돌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벽돌공 조수로 일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일했던 작업을 담당한 건축가인 에르네스토를 만났습니다. 항상 친절했던 에어네스토는 곧 어달포를 그의 주요 조수로 삼았습니다. 불과 14세였던 아돌포는 에르네스토와 함께 건설 현장을 방문했고 건축가는 청년의 열정을 알아채고 그가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돌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에르네스토는 그가 건축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에르네스토는 목숨을 잃었고 그 꿈은 중단되었습니다. 에르네스토의 상실은 멘토를 잃은 아픔과 함께 더 이상 대학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던 아돌포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돌포는 가족을 부양하려면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료 회계 기술 강좌를 알게 되자 즉시 등록했습니다. 그는 숫자에 재능이 있었지만 회계는 그의 진정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학위가 좋은 직업에 대한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아마도 미래의 건축에 대한 꿈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낮에는 아돌포가 벽돌공 조수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회계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이 강렬한 일상을 통해 그는 20살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배가 고파서 그는 캠퍼스 식당에서 엠파나다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었던 아돌포는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소녀인 베르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꽃무늬가 들어간 소박한 드레스 위에 약간 누런빛이 도는 흰색 앞치마를 입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기뻐한 어달포는
결국 요청을 잊어버리고 단지 버터에 관심을 끌기를 원했습니다. 서둘러서 그는 고기 엠파나다와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돌포는 돈을 아끼고 엠파나다를 사기 위해 식당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버터는 곧 매일 방문하는 이유를 깨달았고 어느 날 밤 어달포에게 방문을 권유하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구애는 소녀들의 집을 방문하여 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잘 차려진 아돌포는 일요일 점심 식사 후 베르타의 집으로 갔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가족도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고 두 사람은 일요일마다 베르타의 집에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돌포는 기술 과정을 마치고 일자리를 얻었을 때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당시 아돌포는 22세, 베르타는 21세였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베르타는 암이 재발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아돌포를 매혹시켰던 것과 같은 활력과 행복감이 덜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다. 불행하게도 베르타는 암의 재발로 인해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학적 모니터링과 질병의 조기 발견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베르타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암이 재발하자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르타의 상실은 아돌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심할 여지 없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마치 삶의 의미를 잃은 듯 일과 잠에만 전념했습니다. 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도울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큰 딸인 레오나는 교직 학위를 마친 후 어린이 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에스트리드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국영에너지 회사 경쟁에서 성공했습니다. 안다는 자신의 그림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받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어달포의 세 딸은 자신의 경력에서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와 버터는 이 점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버터의 조기 상실에 대한 슬픔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돌포는 딸들이 꿈을 쫓을 수 있도록 허용한 삶이 관대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에게 건축가가 되고 싶은 영감을 준 건축가 에르네스토를 사랑스럽게 기억했습니다. 어달포가 곧 은행에서 은퇴할 예정이고 그의 딸들이 그가 그들을 위해 치른 모든 희생을 갚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완더는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완다는 아버지 집을 방문했고 집 근처의 공립대학교를 찾았다고 밝혔다. 처음에 아돌포는 자신의 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완다는 자신이 아버지를 대학 입학시험에 등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은 재료비를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아돌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해 해준 일을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신이 난 아돌포는 입학시험에 응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다음 일요일, 그는 반팔 드레스 셔츠와 진한 파란색 청바지를 입고 셔츠 주머니에 볼펜을 넣고 집을 나섰다. 대학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유일한 나이 많은 후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후보자들 대부분은 아주 어려 보였고 일부는 심지어 그의 손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처음에는 그를 두려웠지만 아돌포는 마침내 건축을 공부하려는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학시험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달포는 항상 지식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는 건축학부 1등에 속했습니다. 그의 딸들은 놀라지 않고 등록 당일 그와 동행했습니다. 입학 후 두 사람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 아돌포와 그의 딸들은 대학에 필요한 모든 재료인 공책, 계산기, 자, 펜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을 나갔습니다. 아돌포에게 66세의 대학을 시작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몇 년 전 건축학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자신의 소망이 실현될 구체적인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학교 첫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어달포는 긴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모든 일과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훨씬 더 어린 동료들과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학급에 25세 이상의 다른 학생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걱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으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날, 아돌포는 반소매 체크문에 버튼다운 셔츠, 짙은 청바지, 정장 구두, 노트북, 계산기, 펜이 들어있는 검정색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회계 과정의 규칙을 기억하면서 필요한 모든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학이 그의 집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들은 그를 대학에 데려가기 위해 데리러 오라고 고집했습니다. 리오너, 에스트리드 및 완더는 그가 꿈을 이루기를 원했고 이것이 버터를 잃은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오나는 뒷좌석에 아스트리드와 완다를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은 가족 중 가장 어린 학생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아돌포는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기뻤지만 그와 그의 딸들은 그가 학교 첫날에 직면하게 될 도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돌포는 이 소식을 듣고 딸들과 작별 인사를 했지만 새로운 무대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그는 수업 시간표를 검토하고 대학 건물로 향했다. 도중에 그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존경심과 두려움이 섞인 태도로 그를 맞이했고 이는 아돌포를 즐겁게 했습니다. 교실에 도착하자 아돌포는 자신이 올바른 방에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갈 자리를 찾으며 들어갔다. 선생님은 아직 참석하지 않았고 많은 학생들은 아직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1명으로 구성된 5명의 학생이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돌포는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앞줄에 앉았고 친구들은 방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룹은 아돌포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웅성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소년 중 1명은 그것이 장난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돌포가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잠복하는 교사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달포는 처음에 그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선생님이 도착하면 그의 반 친구들이 그가 학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농담을 그만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45세의 악셀 교수가 방에 도착했다. 그는 아돌포보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학생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수업에만 전념했다. 선생님이 아돌포보다 어린 것을 보고 놀란 5명의 학생 일행은 계속해서 조롱을 했으나 악셀의 태도에 선생님의 질책이 두려워 도발을 조금은 줄였다. 수업 내내 그룹은 계속해서 어달포의 나이에 대해 논평과 농담을 했고 이는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롱은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교사인 애너가 도착하기 전에 어달포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완화시키려는 말을 했습니다. 아돌포는 깊은 숨을 쉬며 젊은이들의 적대감에 맞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프의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원치 않으며 그 자리에 더 이상 공간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돌포는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 꿈이 그를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그 젊은이들의 잔인함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사는 방을 둘러보며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고립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꿈과 결단력이 존중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를 믿어준 베르타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 같았다. 애너는 방으로 돌아와 주변의 긴장감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깨닫고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학생들에게 연설하며 존중과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교실의 다양성은 축하할 일이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투덜대던 젊은이들은 자리를 잡았지만 아돌포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수업은 계속됐고 도발을 무시한 채 내용을 따라가는 데 집중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와 함께 해온 꿈을 이루기 위해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돌포는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센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언의 사과의 표정을 지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아돌포는 비센테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조용한 몸짓에 감사했습니다. 출구로 향하던 중 아돌포는 식당에서 루이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그는 그녀 앞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루이즈와의 대화는 힘든 하루의 작은 휴식이었으며 세상에는 여전히 친절과 이해심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아돌포는 지쳤지만 새로운 결심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은 단순한 꿈이 실현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베르타의 기억을 기리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우는데 언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과 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 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걱정했지만 그의 곁에 있었고 아돌포는 그들의 지원에 감사함을 느꼈다. 첫날이 어려웠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학생으로서뿐만 아니라 꿈을 향한 인내와 열정의 모범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돌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도중에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역경에 관계없이 이 여정을 성공과 성취의 이야기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돌포는 최근 자신이 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본 제프는 크고 공격적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의 집이 아닙니다. 도발적인 행동으로 제프는 서류 가방에 펜과 공책을 넣으려고 어달포의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프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그의 친구들인 로라, 게일, 엔조는 제프가 폭력적으로 변할 때 제프를 제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걱정했습니다. 바로 이 소란스러운 순간에 다음 과목의 선생님인 조아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터 장비를 들고 있는 주앙은 그 광경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후 그는 장비를 테이블 위에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제프는 조아우의 건의 있는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어달포의 자료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교실은 방금 일어난 일에 깜짝 놀라 조용했습니다. 주앙은 무슨 일인지 다시 물었다. 아돌포는 여전히 흔들리는 상태에서 동료들이 불쾌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달포와 제프는 같은 반 친구인 버네서가 토론을 실시간 스트리밍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급속히 퍼져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주앙이 방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전염 소식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진정되고 자리로 돌아갔고 제프는 선생님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대학 총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프, 로러, 게일 및 엔조를 가리키며 그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리시오는 어달포에게 나중에 그와도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장은 4명의 젊은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고 교실은 조용히 떠났다.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에 어달포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딸들이 보낸 부재중 전화 몇 통을 보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큰딸인 레오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막내딸인 완더는 더 가까이 살기 때문에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돌포가 그 상황을 혼자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돌포는 자신의 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리오너는 그 장면이 생방송으로 방송되어 입소문을 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며 딸을 안심시키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달포가 구내식당에서 딸들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모리시오가 그를 가로막았고 모리시오는 그를 그의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달포는 딸들을 데려가달라고 요청했고 총장은 동의했습니다. 교장실에서 딸들은 아버지를 열렬히 변호했습니다. 레오나는 대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고 아스트리드는 대학은 공공기관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완다는 아버지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모리시오는 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4명의 젊은이가 교육 조치를 받았으며 소셜미디어 공격으로 인해 긴급회의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으며 교육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돌포는 비록 충격을 받았지만 동료들이 추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미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장은 아돌포에게 기자들이 접근하면 이 직위를 유지할 것인지 물었고 아돌포는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대학 출구에서 기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언론인들은 아돌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상태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고 끊임없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달포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정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건축을 전공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생활 형편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것이 더 넓은 문제이며 단순히 또래를 처벌하는 것보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기자가 대학에 계속 다닐 것인지 물었고 아돌포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배우고 가르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기자들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난 아돌포는 레오나의 차로 가서 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수업 첫날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아돌포는 건축 과정을 시작했고 선생님과 그부들을 만났고 뜻밖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완다는 누군가가 학교 첫날에 유명해지는 것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농담했습니다. 힘들고 불쾌한 하루에도 불구하고 아돌포는 새로운 경험에 들떠 있었습니다. 레오나는 사건으로 인해 구겨지고 훼손된 아돌포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던 중 그는 루이즈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딸들은 쪽지를 남긴 여자가 누구일지 궁금해했다. 어달포는 루이즈를 어떻게 만났고 그녀가 그의 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머닐러는 언제 루이즈를 커피에 초대할지 물었고 완더는 그가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를 원했으며 리오너는 아버지가 그 행사에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돌포는 루이스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딸들의 열정을 보고 그것이 딸들의 보호와 사랑의 본능임을 깨닫고 웃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완다는 오후까지 아돌포의 집에 머물렀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고 연령차별에 대한 보고서와 아돌포가 공립대학에서 어떻게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제안했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어 기쁘고 기뻐했던 아돌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녹음은 앞으로 며칠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프, 로러, 게일 및 옌조는 어달포에 대한 행동을 반성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정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센테이는 어달포와 더 가까워지고 친구들이 그를 모욕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돌포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적과 맞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친구와 마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고 대답했다. 비센테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으며
친구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성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비센테이와 어달포는 코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비센테이는 건축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이만큼 깊기 때문에 어달포가 짝 작업을 위한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어달포는 대학에서 새로운 젊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 기뻤고, 그들의 우정은 빠르게 꽃피웠습니다. 제프와 그의 친구들은 정학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어달포가 텔레비전 방송국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론 노출은 제프와 그의 친구들이 실수의 심각성과 태도를 바꿀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시간이 걸렸지만 아돌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진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출이 줄어들자 어달포는 마침내 루이즈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나갈 기회를 얻었고, 이는 저녁 식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바라던 대로 어달포와 루이즈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친구 이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커져가는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교제 상태를 유지하며 매 순간을 함께 즐기기로 결정했다. 건축학과를 졸업한 수녀는 어달포와 루이즈에게 평화롭고 행복했으며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달포는 에어네스토가 젊은 시절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비센테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중요한 경쟁에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상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여러 취업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문적인 성취와 인정은 두 사람 모두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제프는 1년 반 동안 건축을 공부한 후에 그것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부모님을 만나 관광학과로 전향해 여행사 창업을 준비했다. 로런은 건축을 버리고 모델 에이전시 회사를 차리는 등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게일은 건축을 마치고 경영대학원에 진학했고, 엔조는 배낭여행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와 건축을 졸업할지 간호학을 시작할지 고민하며 목적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든 중요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삶의 기쁨을 유지하려면 꿈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극복과 회복의 궤적을 지닌 아돌포는 역경 속에서도 성취감을 찾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반전과 감동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었고 이와 같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각 이야기는 새로운 모험이며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향후 이야기에 대한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기하의 도움과 지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기하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 여행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